네,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참 영광인데요. 복잡계의 선두주자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전략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시작 좀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최근에 모두가 믿는 투자 공식은 깨졌다. 기존의 사고를 뒤엎는 새로운 투자 공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떠한 투자 공식일까요? 기존에 생각하던 부분은 이제 경제에 포커스된 펀더멘탈을 많이 분석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투자에서 주식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됐는데 방금 전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그 원자재 관련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채권과 원자재 시장과 환율 시장 같은 시장은 굉장히 더 기존부터 이미 복잡하고 규모가 큰 시장이라는 부분들에 익숙하신 개념인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2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돼서 주식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아주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과거보다 더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점점 더 변수들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두 번째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과학과 정치가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투자에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정치의 비중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비중이 세상에서 가장 커져온 부분들은 과학의 비중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더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정치와 정책 부분입니다. 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변수의 비중이 계속 변하는 부분들을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계속 반영시켜 줘야 되는 게 투자에 필요한 부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잡계라는 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네네. 그 주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직접 책도 내셨고 네. 경제와 어떤 연결 지점을 찾아서 저희가 투자의 복잡계를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세상을 뭐 어떤 분야별로 단절돼 있다는 가정 하에서 방식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과학은 과학의 방식, 경제는 경제의 방식, 정치는 정치였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앵커님들하고 저도 이 바다구를 통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모든 것은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방식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존에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인지하게 되면 그 부분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증가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연결된 부분들을 강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접근하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는 복잡계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경제도 사실 이제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러한 전쟁 같은 이슈는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계속적으로 변하는 변수나 상황들을 더 많이 파악을 해서 상대가 혹은 시장이 한 수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수 반 이상의 움직임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전략이라는 걸 짤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많은, 더 넓은 그러한 이해를 만들면 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건이고요. 특히 러시아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던 규모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한 3년 전부터 이미 러시아는 미국 채권을 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많이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상태에서 세계화 구조에서 지정학적 구조로 넘어가는 그러한 대응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쉽게 끝날 거라는 그러한 기대보다는 물론 휴전협정이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정이 선언됐다고 이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잡계의 지금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연결고리를 짚어주셨는데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우리 시장, 국내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예측은 아니고 어렵죠? 파악인데요, 네. 판단인데요. 예, 그 판단은 해야죠. 저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작년에 이미 좀 그 디커플링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의 고점을 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 넘게 계속 하락을 했던 상황이고 미국 시장은 그 이후에 작년 여름, 가을과 겨울에 굉장히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두 시장의 성격은 지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작년 초까지만 해서도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미국 시장이 나쁘면 우리도 나쁘고 이런 식으로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작년 가을부터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악재들이나 관심도가 멀어지는 부분들을 선방향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지난 그 최근의 저점이 2600 근처에서 저점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에서 3000 사이에 위쪽은 굉장히 뭐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아주 큰 상승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고 기저에 우리가 금리 상승을 얘기하지만 금리가 55%, 10% 가는 게 아니라 3, 4% 가는 금리의 상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도 역시 저희가 최근에 봤던 그 하단 쪽에서 박스권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 박스권 상황을 좀 예단을 하셨는데요. 이사님이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 운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시각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연초까지 굉장히 위험 자산에서 극단적으로 선호하던 그러한 분위기가 상반기에 미국 시장의 조정을 필두로 한 글로벌 시장의 조정을 겪으면서 좀 많이 톤 다운된 것 같고요. 그 톤 다운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 그 집중됐던 선호도로 한국 시장은 이제 버려졌던 상황인데 지금 이번 3월 달 들어와서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물이나 선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오늘 포함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국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중립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데 중립 이하로 버려지면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뭐 미국 시장이나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시장으로 옮겼던 그러한 행동 때문에 너무 싸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고요. 지금도 한국 시장에서 아마 글로벌 차원에서 강한 이슈가 있지는 않을 건데 중간 정도 되는 시장이면 아마 좋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네. 너무나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대략 강점으로 작용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평가와 뷰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아까 예측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예측보다는 파악을 하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유망하게 바라보는 섹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 저는 그 세 가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엔터와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세 가지 업종인데요. 네. 그 엔터는 그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이슈가 많지만 점점 풀려가는 쪽으로 가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고 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매력도를 독특한 경쟁력이나 아니면 독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을 꼽아주셨는데요. 이사님, 네. 금리랑 경제는 어떻게 보면 수능의 관계인데요. 증시와의 관계는 좀 어떨까요? 과거에는 금리가 담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물가와 성장률 두 가지를 금리는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물가와 성장률은 금리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지만 그 외의 부분이 더 생겼습니다. 그 외의 부분이라는 건 바로 그 이종 자산 간의 안전 선호도가 발생하면 위험이 전체적으로 커지면 안전자산 선호에 의한 채권의 매수가 되게 큰 그러한 상황은 기존보다는 다른 연계된 이종자산 간의 영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영향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지금은 채권 시장의 펀더멘탈인 물가와 성장률이라는 부분과 채권 시장의 유동성인 이종자산 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부분까지 같이 반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념적으로 봤을 때 네. 최근에는 가치 투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항상 기본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 기본만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 가치 투자가 다루는 펀더멘탈의 중요성 이외에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두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예를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NBA에서 우승하던 마이클 조던이 있던 팀이 그 당시에는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었지만 지금은 현재 NBA 팀들은 꼴찌 팀도 아마 그때의 마이클 조던 팀을 이길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시카고 불스가 갖고 있던 그 실력을 기본으로 더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쌓아서 지금은 센터도 3점 슛을 집어넣습니다. 당시에는 센터는 골 밑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계속 인류는 개선된 방식을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기본이고요. 그 위에 추가적인 다른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더해서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계를 좀 좁혀보죠. 2분기인데요. 네. 2분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분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리스크는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이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5월에 페드에서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매입하던 채권을 이제 매도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예. 유동성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반등에 대한 강도가 지속적으로 편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드의 정책적인 부분의 변동에 추가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잡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 통찰력 있는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 전략 오종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